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티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이수님, 사람들이 저희 방송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이해합니다. 예, 뭔가 보면은 맨날 사야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클릭하기가 무서워서 안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심정도 이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해는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안심하고 보셔도 되는 방송. 오늘은 정말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소개하는 제품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구경만 하는 방송. 저희도 사실 크게 리뷰의 의미를 둔다기보다 굉장히 역사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런 역사적인 제품을 한번 들어보고 어떤 또 의미가 있는가 열심히 온갖 동원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단어를 총동원해서 미사역으로 이 느낌을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또 많이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책상 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이 가격만 해도 그러니까요. 상당하고 오늘 또 등장했습니다. DMP Z1. 저희가 꼭 뭔가 중요한 거 들을 때는 소스 기기로 사용을 하고 있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터리로 동작하는 저의 가장 큰 DAP. 그리고 이거 들고 나오실 때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이세요. 항상 제 책상 한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할 제품은 AKG. 오늘은 AKG라고 부르지 말아야겠어요. 아카게의 K1000 모델입니다. 이거 전 옛날에 녹음실에 보면 가끔 감독님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게 1990년대에 나온 제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30년 된 헤드폰입니다. 이게 AKG가, 아카게가 요즘은 굉장히 삼성 산하의 회사가 되어서 뭔가 좀 네임밸류가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한데, 아닌가요? 약간 그런 이미지가 없지는 않아요. 네, 이미지가 조금 깎인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아카게의 그런 느낌은 아니죠. 그쵸. 예전의 느낌은 아니죠. 근데 아카게가 굉장히 전통 있는 회사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40년대에 세워진 오스트리아에서 세워진 회사입니다. 오스트리아 회사를 거의 알고 있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오스트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사실 정확히 잘 모르는. 오스트리아는 이제 클래식의 본고장.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카게 헤드폰 제품들이 좀 이제 클래식 감상하는 데 좋다. 혹은 공간감이 좋다. 그리고 굉장히 사운드가 플랫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공간감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저도 K500번대 시리즈나 700번대 시리즈 이런 제품들을 하나씩 갖고 있었었는데 요즘 트렌드에 대자면 굉장히 저음도 별로 없고 굉장히 밋밋하고 심심하고 이런 느낌이 있을 수가 있는데, 또 그런 사운드를 재즈 감상하시는 분들이나 클래식 감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특정 장르에서는 또 그런 심심하고 밋밋한 게 좋기도 하죠. 예전에는 그래서 아카게 헤드폰들을 좀 더 레퍼런스로 쳐주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던한 트렌드하고는 좀 맞지 않았었기 때문에 살짝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지려고 했는데 갑자기 확 대중적으로 다가왔던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왜 아카게가 잊혀지다가 갑자기 대중적인 붐이 확 일게 되었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수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K-ON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K-ON이요? 네. K-ON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주인공이 아카게 헤드폰을 끼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대박을 쳤습니다. 스폰인가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면 다른 회사 제품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스폰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제작사에서 헤드폰에 대한 뭔가 많은 정보가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뭔가 좀 아는 사람이 만들었던 애니메이션인 거죠. 덕후였구나. 네. 그래서 한때 아카게 K701, 702 제품이 대유행을 했던 그 시절이 잠깐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녹음실에서 주로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어시하던 시절에 대부분 녹음실 가면 소니의 7506 모델이 녹음실에는 항상 있잖아요. 그게 가장 많이 쓰였었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아카게 K271로 많이 바뀌었었어요. 근데 확실히 제가 그때 당시에도 7506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 이게 쏘고 좀 귀가 많이 피곤해가지고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차폐가 좀 잘 되고 그냥 그 가격대에 되게 두루두루 많이 쓴다고 해서 항상 녹음실엔 그게 있었는데 K71을 딱 들으니까 귀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녹음실에 K71이 또 많이 이제 깔리기 시작했다가 또 최근에는 또 보기 힘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카게 제품들이 솔직히 요즘 들어가지고는 그닥 그렇게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왕년에 잘 나갔던 브랜드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합니다.
아무튼 K1000 모델은 헤드폰 역사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유니크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써보자마자 바로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한번 써보시겠어요? 써보는 건 처음이죠. 네, 그렇죠. 써보세요. 그때도 이제 감독님들 이게 가지고 계시면 저희 어시들은 함부로 못 만지죠. 만지지도 못했죠. 써보시면 뭐야? 이 반응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떠 있는데? 귀에서 떠 있어요. 헤드폰이 귀에서 떠 있어. 이게 되게 웃기지? 이게 끝인 건가요, 진짜? 이게 끝이야. 이게 정상적으로 착용한 거예요. 귀에서 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밀폐형도 아니고 오픈형이라고 하기엔 너무 오픈이고. 이것은 그냥 귀에 스피커를 갖다 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어 스피커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네. 귀에다가 그냥 스피커를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요만한 스피커를 헤어밴드를 걸쳐가지고 이렇게 해놔도 붐박스 2개 이렇게 갖다 대고 있는 비슷한 그런 효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요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그림이 완전히 텔레토비가 따로 없군요. 이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썸네일이다. 정면 썸네일 한 컷 찍읍시다. 굉장히 좀 남보기에는 좀 부끄러운 그런 디자인입니다. 절대 아웃도어 할 수 없는. 아웃도어 할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눈치채셨겠지만 여기 악하게 전용 앰프가 있습니다. 이것도 구하기 굉장히 힘든 제품입니다. 요것만 구하기도 힘든데 저는 요것까지 구하느라고 좀 애썼습니다. 하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 K1000을 울리기 위한 전용 앰프인데 보시면 여기 4핀 XLR이죠. 헤드폰용 밸런스드 단자, 이 4핀 XLR인데 세계 최초로 4핀 XLR을 사용한 헤드폰이라고 합니다. 이게 세계 최초인가요? 네. 오. 그래서 4핀 XLR 단자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네. 이 앰프가 출력이 굉장히 셉니다. 굉장히 세요. 그리고 손 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뜨끈뜨끈합니다. 이건 굉장히 따뜻하네요. 이게 디자인도 지금 다 방열판이잖아요. 사방이 다 방열판이잖아요. 그래서 이 K1000 헤드폰의 특징이 음압 감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74dB, 미리와트당 74dB이어가지고 요즘 보시면 웬만한 좀 음압 감도가 낮은 편이야 라고 얘기하는 헤드폰들 보면 막 거의 뭐 80대 후반 90대 정도가 되게 낮다라고 얘기하거든요. 74예요. 엄청 낮네요, 진짜. 엄청 낮아요. 엄청 낮아서 웬만한 플레이어나 그냥 그 헤드폰 앰프로도 울리기가 힘들어요. 아예 뭐 진짜 힘들겠네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처음 사와가지고 DMP 제트원에 연결을 했거든요. 볼륨을 끝까지 올렸는데 끝까지 올리니까 그냥 들을 만한 수준의 볼륨이 나옵니다. 와, 얘 출력이 꽤 센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K1000 같은 경우는 이 K1000 전용 앰프를 구하지 못한다면 스피커 앰프에다가 케이블 개조를 해가지고 스피커 앰프에 연결을 한다고 해요. 그 스피커 파워 앰프들에다가요? 스피커 앰프에 연결을 해야 제대로 된 볼륨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긴 지금도 스피커 같아요. 예, 사실 이걸 헤드폰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이상하기는 해요. 심지어 이제 좀 각도를 귀에 붙일까요? 이제 심지어 각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으니까 왜 저희도 스피커 이렇게 세팅할 때 토 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토 조절하듯이 이렇게 살짝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실제로 이제 귀와의 거리를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스피커를 조금 멀리 뗐다가 가까이 듣다가 이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네. 일단은 또 백문이 불여일견, 오늘은 백문이 불여일문인가? 하여튼 한번 듣고 이야기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그 음압 감도가 낮은 거를 체험도 할 겸 네네. DMP Z1에다가 직결해가지고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소리 자체는 사실 DMP Z1 직결이 좀 더 깔끔하기는 해요. 저의 그 장비 가방.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워크맨도 들어있어. 이런 것도 있고. 요거 아닐까? 이겁니다. 네. 이게 이제 4.4 단자에서 XLR로 보내는 변환 잭을 제가 사왔어요. 그래서 4.4 밸런스드로 꽂고. 이거는 착용만 해도 공간감이 굉장히 좋네요. 왜 이게 헤드폰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 회장님이 좀 그러신데 귓바퀴 주변을 이렇게 눌린다고 해가지고 그 압박감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 이게 정말 좋은 디바이스. 하지만 살 수 없는. 아예 살 수 없진 않아요. 뭐 힘들게 구하신다면 뭐 이베이 같은 데 뒤지셔도 되고 가능은 합니다. 오늘은 뭐 들어볼까요? 오늘은 포스트 말론과 스웨리가 함께 했던 선플라워라는 곡 들어보겠습니다. 그 스파이더맨 영화 OST거든요.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의 선플라워.
아예 끝까지 올려도 돼. She was a bad bad, nevertheless. Calling it quits now, baby. 옆으로 지금 다 들리죠. 우와. 우와. 저도 한번 들어볼게요. 오, 이런 경험 자체가 지금 처음이에요. 좋은데 좀 아쉽다. 볼륨이 좀 아쉽다. 아, 볼륨. 어쩔 수가 없네. 들려주시죠. 지금 마음이 달아 있습니다. 아니 일단 첫인상 어때요? 와, 그냥 이거 막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런 기분 자체가 처음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스피커가 되게 눈앞에서 펼쳐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는데 네. 이게 귀에 스피커를 댔잖아. 근데 음악을 딱 트는 순간 음악 감상실 대형 스피커 앞에 내가 딱 이렇게 앉아있는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정말 눈앞에 그 사운드 필드가 쫙 펼쳐지는 네. 그 기분 있잖아요. 그것도 음악 감상실에서도 왜 작은 스피커로 틀면 우리가 그 스피커와 나와의 공간 사이에 그 비는 그 에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대형 스피커에서 음악 감상실 공간을 꽉 채워서 내가 듣고 있을 때의 그 기분? 그런 게 확 오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스피커를 듣게 되면 항상 그 소리가 뭐 반사돼서 오는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방해되는 음들이 좀 많이 생기죠. 근데 되게 그 순도 높은 소리들이 귀로 이렇게 직접 전달되는데 보통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꼈을 때처럼 바로 막 다이렉트로 때리는 게 아니라 되게 편안하게 맞아. 존재하는 기분. 맞아. 소리가 그냥 존재하고 있어. 보통 우리가 그 음압감 때문에 네. 그 뭐 어택감 이런 것들이 귀를 물리적으로 지금 때린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이어폰이나 네. 헤드폰을 직접 이 귀에 차면. 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진짜 깜짝 놀란 게 말씀하신 대로 귀를 때리는 느낌은 없으면서 소리가 그렇게 오니까 네. 되게 이질감 있어. 되게 다른 공간에서 뭔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우리가 들어왔던 어떤 헤드폰, 어떤 이어폰들과도 이거랑 비슷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네네. 진짜 너무 깜짝 놀랐고,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게 뭐냐면 이게 30년이나 된 헤드폰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굉장히 오래된 베이어 다이나믹 DT48 그 제품 같은 경우는 딱 들었을 때 그래 기본적으로 사운드가 좋기는 하지만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올드하다는 느낌을 버릴 수는 없다. 그쵸. 그 시대의 음악을 들어야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완전히 저는 시대를 초월한 느낌. 와. 굉장히 지금 듣기에도 하이파이합니다. 네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공간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서브로우가 이렇게 부욱하고 치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저음 강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저음의 양감이나 이런 게 막 덜하거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 가지 곡들을 듣다가 최근 트렌드의 곡 있잖아요. 네네. 제가 최근에 즐겨 듣는 노래 중에 마데온의 No Fear No More라는 곡이 있어요. 이 곡 같은 경우는 원래 이어폰을 들으면 막 푸악 하고 치는 그런 네. 굉장히 센 저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곡들도 K1000으로 들었을 때 절대로 밸런스가 엄청 막 저음이 허해요, 뭐 아랫도리가 막 펑한 기분이야,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한번 들어보실게요. 네. 이번에는 볼륨이 좀 아쉬웠으니까 DMP-Z1을 이 K1000 앰프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증폭을 시켜서 네. 되게 이색 테마 체험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여기 소스 볼륨을 조금 낮출게요. 대신 네. K1000 앰프 같은 경우는 볼륨이 진짜 충분하게 나옵니다. 방금 일단 썬플라워 다시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네. 볼륨을 올리니까 이제 대놓고 스피커네요, 이건. 와. 그 노필 노머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와. 저도 잠깐 들을게요.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그리고 저는 아까 그 서브로우가 좀 아쉽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전혀 아쉽지 않아요. 전혀 아쉽지 않아요. 네. 제 생각에는 그 50Hz 아래에 네. 굉장히 그 서브우퍼에서 밀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좀 없다라는 의미였어요. 아마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음악을 들을 때 저음이 없다라고 느끼실 부분은 아닌데 저희가 왜 서브로우가 몸으로 되게 밀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악, 그 밀폐형 헤드폰 쓸 때 많이 느끼는 그런 느낌.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느낌이 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아쉽다. 하지만 제가 이제 다른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그것만 얘기한 이유가 다른 부분은 제가 지적할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아니 사실 저같이 이제 원래 이제 스피커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서브로 같은 게 사실 서브우퍼들을 들였을 때 나올 수 있는 서브거나 아니면 사실 공간에서 막 여기저기 울려서 나오는 사실은 음악 자체에서 존재하지는 않는 그런 저음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K1000으로 음악을 들었을 때 너무 그 저음이나 이런 게 깨끗하게 들리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깨끗하고 자연스럽고 네. 정말 우리가 평소에 스피커로 음악을 많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극찬할 수밖에 없는 헤드폰이에요. 와, 그 저음과 미들이 너무나 깔끔하고 진짜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리들이 진짜 너무 잘 표현이 돼 있어요. 와, 이런 기분 처음. 하이는 어때요? 와, 하이는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 하이가 되게 이렇게 반짝반짝 잘 살아있으면서 정말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이렇게 싹 하고 넘어가는 그런 되게 실키하면서 되게 부드러운 느낌. 와. 이게 최근에 그 플래그십 이어폰 같은 데서 들리는 굉장히 그 부스트된 뭐 쎄한 금속성의 그런 느낌의 하이가 아니라, 근데 이거 개방감 때문에 이런지 모르겠는데 귀에 자극이 굉장히 덜 하면서 들릴 게 굉장히 시원하게 잘 들리는, 정말 뭔가 소리가 되게 전반적으로 다 살아있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드는 그런 헤드폰이에요. 그러니까 기타로 좀 비유를 하자면, 기타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 나무나 이런 것들이 에이징이 되게 잘 많이 돼서 소리들이 이제 익어갖고 하이들이 되게 부드럽게 나오거든요. 세게 칠 때도 고음이 막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게 치면 세게 칠수록 고음이 되게 부드럽게 나요. 네, 그냥 완전히 오랫동안 잘 익은 느낌. 좋은 빈티지 악기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하이인데, 제 생각에는 앰프의 영향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드러운 소리의 질감들을 내주는 거는 앰프의 영향도 되게 큰 것 같고. 지금 직결로 들었을 때하고 네네. 이 앰프를 연결해가지고 들었을 때의 소리 차이는 어땠어요? 확실히 앰프 연결했을 때 이제 힘이 더 좋아지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막 더 많이 이제 더 펀치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욱욱하는 느낌이 더 많이 나죠. 그런데 얘는 되게 희한한 게, 확실히 이제 압박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지, 왜 저희가 출력을 이렇게 높이면 높일수록 욱욱하면서 그 떨림들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얘는 그 떨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소리들이 점점 더 단단해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다른 제품들에서는 우리가 볼륨을 올리면 우리 귀의 한계에 뭔가 밀어붙여가지고 소리가 눌려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잖아요. 네. 우리가 오버 볼륨으로 들었을 때 좀 귀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네. 근데 얘는 그 이전에 어떤 그 공기층에서 한 번을 필터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내 귀까지 이 벽을 때리기 전에, 그 전에 조금 한층 깎여가지고 부드러워진다,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하나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이 헤드폰 앰프가 소리가 약간 좀 크리스피한 바스락바스락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없던 입자감이 조금 더해지는 느낌은 있어요. DMP-Z1에서 직결로 들었을 때는 굉장히 선명하고 깔끔하고 이렇게 쫙 뻗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앰프를 거치니까 약간 좀 그 빈티지함이 살짝 더해지는 그런 느낌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쉬운 게, K1000 전용 앰프가 출력은 충분히 주고, 그리고 감상용으로서의 그 사운드 밸런스는 충분히 잘 내주는데, 왜 우리가 좀 모니터링을 하고 싶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그 세밀한 면을 좀 들여다보고 싶다 하면은 이 앰프보다는 좀 다른 앰프, 조금 더 깔끔한 앰프를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진짜로 스피커 앰프를 사용했을 때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지금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확실히 이게 소리들이 점점 이게 구동을 올리면 올릴수록 자기네들끼리 뭔가 더 단단하게 이제 뭉치고 반죽이 더 되는 것처럼 더 이렇게 서로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 글루감 있게 이렇게 뭉쳐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저희 작업자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컴프레션이 좀 되는 컴프레션 좀 되는, 되게 기분 좋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콤비네이션입니다. 요 K1000 앰프와 K1000 헤드폰은, 요 조합은 감상용으로는 진짜 아주 기분 좋은 소리를 내주는 그런 조합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취향 차이가 있는데, 취향상 굉장히 깔끔하고 굉장히 영롱한 느낌의 그런 사운드를 원하신다고 하면 이 앰프보다는 다른 앰프를 더 권해드리고는 싶어요. 헤드폰 자체의 스펙은 저희가 DMP-Z1으로 이렇게 들어봤을 때는 분명히 이게 모니터링용으로도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줄 걸로 예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만 이제 볼륨이 조금 부족했을 뿐인데, K1000 앰프를 물렸을 때는 모니터링 성향은 살짝 날아가는 느낌은 있어요. 왜 스피커 앰프도 그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면 저희가 네임 같은 회사는 모니터링용으로 잘 안 씁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약간 그 자기만의 착색이 들어가요.
하모닉스 착색이 살짝 들어가는데 그게 모니터링용으로 너무 그냥 기분 좋게 들려버리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모니터에는 쓰지 않아요. 다만 감상용으로는 굉장히 인기 있잖아요. 그 배음들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그 네임 앰프 같은 경우는 감상자들 입장에서는 너무나들 좋아하는 앰프고 이 K1000 앰프도 약간 그런 성향의 제품이 아닌가 싶어요. 약간 이 착색은 브라이스톤 같은 느낌의 착색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좀 무게감이 더해지고. 무게감이 있고, 네. 그렇죠.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집에서 브라이스톤 앰프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네. 뭔가 그 묵직한 알맹이가 뻥 더해진 것 같은 네. 무게를 한층 올려주는 그런 느낌을 내줬습니다. 이 앰프 말고 저는 이제 뭐 골드문트나 이제 좀 깔끔한 네. 소리 성향을 내주는 그런 제품을 물리면 아, 진짜 좋지 않았을까. 골드문트 좋겠네요. 좋아야만 하고. 아니면 골드문트까지 아니더라도 뭐 제나이저 헤드폰 앰프 정도는 한번 물려봤으면 싶긴 하네요. 저는 오히려 포칼에 물려 쓰고 계시는 마크 레빈슨 있잖아요. 마크 레빈슨이랑도 궁합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마크 레빈슨이 굉장히 그 중립적인 성향의 그 앰프죠. 소리를 되게 좀 있는 그대로 들려주는. 아까 말씀하신 약간 모니터링 성향으로 조금 더 발전하려면 마크 레빈슨이랑 궁합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헤드폰을 놓고 자꾸 스피커 앰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스피커 앰프를 써야 한다라는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정도로 볼륨 음압이 너무 낮아요. 네, 낮긴 낮네요. 진짜 제가 웬만하면 음악을 그렇게 크게 듣는 스타일은 아닌데 DMP 제스턴을 끝까지 올렸을 때도 아쉽다. 아쉬워. 네. 아쉬워. 그리고 이게 음압이 낮은 거에 비해서는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얘를 더 계속 키우고 싶은 그런 욕망이 더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사와가지고 방에 앉아가지고 야밤에 이렇게 한참을 들었어요. 정말 여러 곡을 듣고 한참을 들었는데 귀가 덜 필요합니다, 확실히. 그렇죠. 누르지도 않고 고막을 그렇게 압박감 있게 때려지질 않으니까 굉장히 오래 들어도 스피커 들은 것처럼 개운해요. 이제 오늘부터 이베이 장복 들어가야겠네요. 저는 진짜 헤드폰을 그때 유토피아나 막 스텔리아를 이렇게 들었을 때도 너무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너무 갖고 싶어, 진짜. 와. 진짜 이 제품은 구할 수 있다면 무조건 사두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의 다른 헤드폰은 없어요? 있어요. 이어 스피커라고 부르는 다른 제품은 스탁스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스탁스도 그 정전형 판넬을 이렇게 대가지고 귀에다가 대는 스피커 같은 형태의 그럼 그건 다음 기회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스도 굉장히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는데 저는 스탁스를 쓰고 있는데도 이 K1000은 또 그 남다른 굉장히 유니크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도 스탁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스탁스를 되게 오래 썼었거든요. 근데 진짜 다른 맛이고 이거 스탁스랑 완전 달라. 완전 다른 맛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 오래 듣기 편안한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면 스탁스보다는 훨씬 편해요. 귀가 진짜 편한 게 차원이 달라요. 이게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30년이나 된 제품이다 보니까 이 제품 자체가 온전한 상태의 제품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베이 같은 데도 지금 검색을 아마 해보시면 제품 자체는 많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오늘 방송은 그냥 구경만 하시고 절대로 사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손대시기 시작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방송 직전에 오다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이베이에서. 그래서 1,800불 정도에 지금 떠 있는 걸 하나 보긴 했어요. 보니까 상태도 되게 깔끔한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물 건너 오면 이게 또 중고 제품이니까 상태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받았는데 상태가 안 좋으면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베이 사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구성품이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나무 상자에 원래 들어있어요. 근데 저는 나무 상자는 못 구했고 이 본품만 구했는데 이 본품을 구하면 보통 어디서 하자가 많이 나냐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똑 부러져요. 눈물 날 것 같아. 요거 부러지면 답이 없어. 이게 왜냐하면 이제 뭐 부품이 생산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 AKG에 문의하셔도 이 제품에 대한 부품이나 이런 거 당연히 없어요. 요 스피커 부분이야 잘만 관리했다고 하면 이 스피커 자체는 뭐 크게 문제가 뭐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여기가 부러지거나 아니면 철망이 찌그러져. 철망 찌그러지면 그건 진짜 답이 없죠.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러면.
근데 그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건 나무인가요? 아니 이거 플라스틱일걸? 이렇게 유연한데? 만약에 이게 부러지면 저희 보통 그 어쿠스틱 기타들 수리 잘하시는 그 장인분들이 좀 계세요. 기타 넥이 또가닥 부러진 상황인데도 감쪽같이 붙여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데 가면 한번 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아니 뭐 이걸 셀프로 뭐 어떻게 하든 아니면 그런 장인분한테 맡겨가지고 아니면 이걸 새로 아예 다른 걸로 갈아 끼우든지 뭐 네. 그런 방법을 할 수는 있겠으나 이 제품 하여튼 워낙 오래된 빈티지 제품이다 보니까 빈티지 제품은 온전한 오리지널 그대로의 제품을 네. 돈을 더 주고라도 그렇죠. 그걸 구매하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아, 맞아요. 조금 싸게 사겠다고 상태 안 좋은 거 사시잖아요. 이거 수리하는데 돈이 더 들고 마음고생하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구매하기 직전에 네. 원주인이 원래 이 K1000을 만들었던 엔지니어한테 리퍼비쉬를 한번 받아가지고 우와. 그래서 갖고 온 제품입니다. 이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상태가 반딱반딱하죠. 30년 된 거 치고는 진짜. 너무 부럽네요. 네. 저는 진짜 형님이 이제 쓰시는 장비 중에 부러운 게 몇 개 있거든요. 오늘 플러스 1 추가 하나. DMP 제또 이런 거 별로 안 부럽지. 그렇게 부럽지 않았는데 와, 진짜 부럽네요. 이거는 저도 왜 이게 그날따라 내 눈에 띄었을까 모르겠어. 어느 날 그런 날이 있어요. 되게 운명처럼 네. 중고장터를 딱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왜 그 순간 이게 올라왔을까? 또 운명처럼 눈에 띄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또 홀린 듯이 형 가져왔어요 이러면서 저도 하나 구했다고 가져왔어요. 어디서 막 그 오스트리아에서 직수했다고 막 이렇게 또 갖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가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아, 저는 돈이 그러네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소리가 편하다는 게 착용감이 편하다는 건지 소리가 듣기 좋다는 건지 착용감 자체는 약간 이질감이 처음에는 좀 있어요. 왜냐면 이런 경험 자체가 처음이니까. 그래서 이게 착용감이 막 머리를 엄청 누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정말 얹어 놓았다라는 기분이기 때문에 약간 머리띠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참 희한한 기분이기는 해 이게. 듣기에 그냥 편안하다. 근데 소리는 너무 편해요. 네. 그리고 그 스탁스라는 제품도 귀가 엄청 편하긴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착용감이 좀 독특하잖아요. 네, 이어패드가 엄청 이만큼 감싸고 있어가지고. 근데 걔도 이제 고막까지 완전히 이제 압박하는 느낌은 아니지만 얘만큼 그렇게 소리가 바로 뭔가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봤던 모든 헤드폰 중에 가장 스피커야. 네. 가장 스피커 같아. 회장님도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이렇게. 그냥 스피커 듣는 느낌? 어. 근데 난 조금 더 붙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 뜨는 게 자연스러워. 네, 지금 정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차면 되게 좀 이상하지. 네. 되게 좀 이질감 느끼지. 왜냐면 기존에 이제 헤드폰에서 내가 기대하던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그치. 네. 소리 자체도 그렇고 착용감도 그렇고 헤드폰에서 생각하던 거랑 너무 거리가 머니까 내가 지금 맞게 찬 거 맞아?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돼. 근데 되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룸튜닝 되게 잘 된 데서 듣는 스피커 소리예요. 그러니까 잔향이나 쓸데없는 그 잡음 없이 정말 깔끔한 사운드 환경에서 스피커 딱 틀었을 때 순도가 되게 높은 소리들이 여기까지 오는데 귀에 이렇게 꽂혀 있는 게 아니라 딱 귀까지만, 딱 문 앞까지 배송해주는 느낌. 엄청 대형 룸이라기보다 되게 그냥 아담한 작업실에서 스피커 적당한 사이즈로 딱 해가지고 방 안이 꽉 차게 딱 듣는 그런 기분?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사실 제가 오늘 촬영하기 전에도 작업실 룸튜닝을 막 조금 막 더 손보고 바꾸고 막 이러다 왔거든요. 그러다가 약간 최적의 포인트를 하나 찾아가지고 소리가 되게 타이트해졌다, 기분이 좋아 이러면서 여기 촬영장에 딱 왔는데 이게 이겼어! 완성했어. 와. 진짜 놀랍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빈티지 제품을, 저는 이제 빈티지 제품을 구매할 때 보통 이게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는 것들이 많아요. 현재에 와서 이걸 들었을 때 사운드적인 장점이 있어서 구매한다기보다 이 시절에 이게 역사적인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제품이다. 그리고 이 소리가 그 당시에 굉장히 칭송받았던 그 사운드다 해가지고 지금의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지 않고 그때의 그 약간 그 오마주? 그런 기분으로 사실 빈티지 구매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어도 전혀 제가 형님 현역 와, 노장.
현역 계속 뛰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카게 앰프에다 물리니까 형님 그 옛날에 그 콘솔들 그런 데서 이제 듣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약간 그렇죠. 이제 90년대의 콘솔, 90년대 대형 콘솔에서 되게 그 솔리드한 느낌이 빡빡 쏟아질 때 그런 느낌이 납니다. 네네. 그 다이나믹 레인지가 조금 떨어질지언정 굉장히 단단했었던 그 시절 사운드가 딱 들려오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 옛날 그 형님들 표현으로 하면 이게 소리가 좀 이제 좀 들을만하다, 단단하다. 왜 요새 것들은 소리가 너무 날라서 못 쓰겠어, 이런 얘기들 하시는 형님들이 종종 계시는데 근데 실제로도 그랬었어요. 예전에 그 올드 아날로그 콘솔들이 굉장히 그 노이즈나 이런 면에서 취약한 점이 있었다고는 해도 단단하고 뭔가 옹골찬 그런 느낌이 짱짱하게 나오던 그런 기분이 있었거든요. 소리들이 막 탁탁 붙어있는. 그런데 그 시절에 이제 디지털 초기로 이렇게 딱 넘어가던 시절에 초기 디지털 믹서들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 미들이 비거나 어딘가 휑해, 뭔가 노이즈는 없고 깔끔한데 굉장히 허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이제 뭐 고가 제품서부터 굉장히 저가 제품까지 뭐 코드리스 제품들 이런 거 온갖 거를 많이 음향 제품을 평가를 했지만 약간 좀 잊고 있었던 느낌의 사운드를 오랜만에 들은 그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파이 제품들은 약간 그 고음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더 누가 더 오픈된 하이를 들려주느냐, 혹은 굉장히 그 서브로우가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이걸 굉장히 경쟁적으로 그 이 레인지를 넓히는 거를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딱 그 레인지 안에서 정말 알찬 느낌 소리 들려줄게, 그리고 내가 너의 귀에 부담을 주지 않겠어, 그러면서도 충분한 볼륨으로 들려주겠다, 뭐 이런 세트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앰프가 바뀌었을 때는 꼭 그런 빈티지한 느낌만 내주는 건 또 아니니까. 조금 더 모던한 사운드를 낼 수 있는 앰프랑 한번 물려보면 또 다른 맛이 날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만나자. 오늘은 이렇게 30년 된 아카게 K1000, 그리고 이제 구하기도 힘든 제품을 일부러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희도 한번 이런 소리도 들어볼 겸,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자꾸 저희 방송을 보고 이게 자꾸 뭔가를 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아예 살 수 없는 제품 한번 이런 것도 리뷰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늘 구독자분들 중에 몇 분이랑 이베이에서 만나지 않을까? 경매! 경매! 비드 넣었는데 누구야 이거 자꾸 가격 올려, 누가? 저 때문에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그냥 적당한 가격에 합의 보세요. DM 주세요. 거기서 싸울 거면 그냥 DM 주세요. 오늘 방송도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숲 엔지니어 채널 숲튜브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